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오늘도 리뷰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오늘 하나였죠. 전북 현대랑 포항 스틸러스 경기인데 포항이 이제 악재에도 불구하고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전북은 지난 경기의 어떤 패배 위기를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어, 넘는 패배 위기를 넘는 저력을 보였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그걸 못 보여주고 결국에는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참 이번 경기를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풀어드릴 텐데 지금 뭐 사실 저도 경기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정리가 안 된 상황인데 그냥 좀 제가 항상 그렇듯 두서없이 좀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경기에서는 제가 보기엔 분명히 전북 팬들 많이 화가 나셨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먼저 포항 칭찬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먼저 포항 칭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포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죠. 이제 송민규 선수가 빠진 다음에 윙어가 빠진 자리에 이제 강성호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그 자리도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믿을 만한 공격수가 없고, 예, 그러니까 그 외국인 공격수가 생각보다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영입해온 선수들도 뭐 부상이고 해서 상당히 팀이 어려운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거를 전술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이제 그 포항에서 고민했던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최전방에 미드필더 2명 배치해놨죠. 고영준하고 이승모 선수가 제일 그 수비할 때 제일 앞에서 뛰었던 것 같은데 이 두 선수가 아시다시피 미드필더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지런하고 많이 뛰고, 근데 이제 공격적으로 뭔가 마무리할 때 조금 아쉬울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어떤 활발한 거를 두고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사실은 후반전은 그나마 전북이 이거 한 번씩 뚫리나 뭐 흔든다 이런 느낌이 있었지만 사실상 전반에는 거의 공격다운 공격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느낄 정도로 뭔가 이런 정도밖에 공격 못한단 말이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이유가 간단해요. 사실 제가 여기다 그림은 이렇게 밑에다가 많이 포항이 내려간 것처럼 이거 후반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사실 전반에는 거의 여기부터 압박을 시작했잖아요. 이승모 선수랑 고영준이 힘이 있으니까 이때는 굉장히 높은 위치부터 압박을 시작했는데 이걸 풀어나오는 것부터 애를 먹고, 그 다음 여기 풀어나와서 여기 올라오더라도 포항이 이제 이거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4-4-2는 이 블록 좁히는데 상당히 유리한 그 어떤 포메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앙에 여기다 찔러 넣기가 까다롭다는 겁니다. 여기가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약간 블록이 이렇게 형성이 돼 버리죠. 4명 사이에 다 들어와서 이렇게 돼 있고 그냥 이 뒤에 숨어 있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전북이 이렇게 안 될 때 많이 썼던 전술이 어떤 때는 이제 특히나 후반전이긴 하지만 여기서 그냥 구스타브한테 단순하게 주고 세컨드볼 싸움을 벌이는데 이거 자체가 그냥 너무 좁아져 버리면 이것도 힘들거든요, 사실. 그리고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오늘 이유현 선수가 나왔지만 한 이쯤에서 이유현 선수가 크로스 올려주면 좀 위협적일 수 있죠. 근데 전방 압박을 해가지고 이유현 선수가 올라오지 못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 뒤에 있는데 여기다 때려넣는 거는 더 위협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전방 압박입니다. 이걸 풀어나오지 못해서 이 위협 지역까지 어느 정도는 저그 크로스를 올리만한 위치까지는 전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전방 압박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콘셉트가 보였던 게 뭐냐면 확실한 공격수가 없으니까 골잡이가 없고 홍정호나 김민혁을 고영준, 이승모가 1대1을 제압한다 이거는 쉽게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과감한 중거리 슛을 많이 시도하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이 팀 콘셉트에 맞게 세컨드 볼 싸움이나 이런 걸 많이 준비해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그게 맞아 떨어졌죠. 네, 굴절이 되는 그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옵사이드가 걸릴 뻔도 했는데 안 걸리는 그 운이 따르면서 하나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포항이 준비를 잘해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은. 예. 근데 이제 포항은 제가 이제 항상 말씀 많이 드리지만 포항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감독님이 정말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저 같으면 진짜 힘이 빠졌을 만도 한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선수단 잘 꾸리고 그 와중에 제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는 걸 보면 역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실리적인 지도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포항은 앞으로도 순위 싸움은 힘겨울 겁니다. 힘겹겠지만 하지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예, 이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포항은 총평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북으로 좀 넘어갈 건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수원 FC 경기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경기들이었는데 제가 리뷰는 안 했습니다. 제가 그냥 경기를 보긴 봤는데 그 약간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서 봐가지고 그거를 이제 리뷰를 하면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안 했었는데요. 경기는 다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북을 좀 냉정하게 평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FC 서울도 지금 안 좋잖아요, 요즘에. 전북은 안 좋다고 할 건 아닌데 좋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낫굿이죠, 낫굿. 근데 제가 이제 그 두 팀을 항상 이야기 드리면서 드렸던 말씀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어 아예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이거 너무 못해. 그러면 제가 리뷰를 안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라는 얘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몇몇 팀들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팀들 중에는 제가 그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한 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울이나 전북에 대해서 그렇게 처음부터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라고 세게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설픈 거는 맞아요. 여지까지 쭉 어설픈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따금씩 한번 보여주는 좋은 장면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발전시켜서 완성도를 높여간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항상 희망 고문하듯이 이거는 좋았어요. 이 장면 좋았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안 좋았지만 이 장면이 좋았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항상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술의 이런 어떤 움직임 중에서 이런 거는 괜찮았고 이런 건 안 괜찮았기 좀 이렇게 냉정하게 봐드리려고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사실은 평가할 때가 이제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시즌의 3분의 2가 지나가는 시점이고 순위가 이제 지금이야말로 정말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잖아요. 10경기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팀이 자리를 못 잡고 뭔가 약간 확실한 스타일을 못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 그게 좀 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각자 그 가지고 있는 목표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게 있는데 전북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하게 평가를 이제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여지까지도 제가 그렇게 좋게만 호평만 했던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많이 요즘 그 지난 수원FC전도 마찬가지고 느끼는 거지만 일단 먼저 선제골 들어가면 전북이 강한 팀이라는 거니까 선수 개개인이 구성이 잘 돼 있고 강한 팀이라는 거는 좋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골이 먼저 들어갈 때는 경기를 좀 쉽게 풀어가는 경향들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리드를 잡은 경기에서 제가 보기 그렇게 역전됐던 기억은 잘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먼저 실점하고 나서 그러니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전북을 상대로는 대다수 팀들이 나름대로 맞춤 전술이라던가 준비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불을 놓는 팀은 사실은 지금 이 리그 전체에 울산 하나일 겁니다. 왜냐면 전북 개개인이 좋고 능력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맞불러 가지고는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자동차 경주를 해야 되는데 뭐 옆에 있는 사람은 스포츠카 타는데 저는 그냥 집에 있는 뭐 SUV나 승용차 그냥 아무거나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걸 타고 있어요. 근데 그걸 타고 갈 거면 직선을 달리면 안 되죠. 곡선이나 이게 신호등이 많이 있는 그런 코스를 짜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상대를 브레이크를 밟게 만들어야 이길 수가 있을 테니까. 그냥 직선주로 해서 누가 더 빠른가 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맞불놓는 걸 그렇게 비유한다 그러면 그거 쉽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북은 어쩔 수 없이 내려서는 팀이라던가 본인들을 상대로 전술적이라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나오는 팀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항도 전방 압박을 전반에는 강하게 시도하고 후반에 좀 내려서고 역습을 노리는 형태. 근데 이게 사실은 아주 특별하고 아주 못 보던 어떤 싸움 방식이냐? 아니죠. 전북한테는 이렇게 거는 팀들이 꽤 여럿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이번 경기에서도 먼저 실점했다 하더라도 실점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실점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안을 보여줄 때는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됐다.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투입이 안 되는 거죠. 이 전반전엔 여기 이 사이 공간들의 투입이 안 된 게 문제였다. 그러니까 공격 방식이 여기를 맴돌아요. 그냥 거의. 그래서 김진수 선수가 올라가거나 이유현 선수가 올라가서 여기 이제 이쪽 와이드하게 써줄 때에서 뭔가 이제 그나마 기회가 나오지. 김보경, 이승기 선수가 제가 보기에 전반에는 거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 문제였고 후반전에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전북할 때 그러니까 제가 정말 미스테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기자였어도 이렇게 내밀한 것까지는 알기가 쉽지 않으니까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후반전에는 문제점이 뭔지 알고 나온 것 같아요. 그거를 어디서 알 수가 있었냐면 전반전에 이렇게 빌드업을 넓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풀백들이 와이드하게 썼잖아요. 그리고 거의 가운데로 이렇게 이동해 오는 경우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여기는 포항이 이렇게 제가 10명을 잡아놨지만 이게 실제로는 좌우 간격이 더 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유현 선수 쪽에 있으면 거의 여기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공이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다 10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들어가기가 빡빡한 거죠. 근데 전환이 이렇게 돼서 가면 또 이쪽으로 다시 이동해서 이렇게 잡아버리니까 이게 답답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쪽이 좁혀져 있으니까 이거를 가장 우리가 이제 축구할 때 이제 편하게 이거를 넓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와이드하게. 그러면 공을 빨리만 돌릴 수만 있으면 얘네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볼의 흐름이 어느 정도는 어찌됐든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를 이렇게 빨리 다 땡겨주면 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항이 많이 뛰었어요 전반전에. 네. 많이 뛴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아예 포지셔닝을 너무 와이드하게 잡아버리면 거리가 멀어져요. 선수 간 거리가. 그러니까 패스 길이가 길어지는 건데 패스 길이가 길어진다는 건 탈취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커진다는 거고 패스 속도가 강해져야 되니까 더 뭔가 세게 패스 차니까 잡기도 힘들고.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주기 싫은,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오늘 이제 전반전에 많이 나왔던 건데 이쪽에서 너무 와이드하게 이쪽에서 가운데로 안 좁혀주면 여기는 수비를 4명이 해서 들어가는데 여기 2명밖에 없는 형태가 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럼 원래 흔히 생각하기는 얘네가 비잖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다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여기 숫자가 너무 많은 거죠. 이렇게 자르고 공이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는 6명밖에 없는데 벌써 여기는 7, 8명이 모여있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조금 위치를 유기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선수가 들어오고 얘는 전진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위치를 이렇게 바꾸고 얘가 채우고 이렇게 하고 얘가 이렇게 다시 당겨주고 그럼 여기가 이제 숫자 맞춰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이에요. 근데 오늘 후반전 초반에 포항이 좀 압박 시도할 때 보시면 이유현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간다거나 공 돌리다가 공을 주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 있으면 압박을 그대로 당하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여기서 여기다 공 주고 본인 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선수가 내려와 주고 그러면 아까는 여기서 여기만 들어가면 줄 데가 없었는데 여기가 생겼죠. 이런 식의 움직임들을 이제 조금 후반전에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후반전에 또 많이 생겼던 게 약간 그 신태용 감독님이 좋아하셨던 돌려치기 같은 느낌도 좀 많았죠. 김보경 선수나 그 김승대 선수 쪽에 공이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 이걸 잡질 않고 이렇게 삥 놓는 형태들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거기서 이제 뭔가 균열이 생기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죠. 네. 괜찮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 이우원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돌파에 들어갔던 장면들도 썰어가면 썰어갈 수 있네 라는 느낌은 전북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만약에 시즌 초반이었으면 그런 장면이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죠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 어찌됐든 새로 들어온 선수들도 있고 감독님도 첫 시즌이고 이런 상황이니까 좀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할 텐데 지금 26라운드 26경기 한 팀인데 이게 지금 정돈이 아주 잘 돼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좀 빨리 높여가야 돼요. 사실 왜 그러냐면 전북이라는 팀을 상대로 다 내려설 것을 혹은 좁은 간격으로 수비할 것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26경기 치러 오는 동안 완성도를 못 높여간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전북이 지금도 저는 좋은 팀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울산하고의 경쟁이 어려울 수 있겠다. 왜냐면 전북은 우승을 항상 하고 싶어하는 팀인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팀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들죠. 왜냐면 여기서 돌려친 다음에 그 다음에가 없어요. 돌려친 다음에 뭐 구스타보가 잡았다, 김보경이 잡았다, 그 다음에 움직임이 정돈이 안 돼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한번 벗어날 땐 좋은데 그 다음에 마무리 갈 때는 서로 약속된 움직임이나 이럴 때는 이렇게 가야 돼 라고 하는 게 없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제가 제일 항상 많이 지적하는 건 이거는 전술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템포가 많이 떨어져요. 전북이. 근데 이게 참 설명하기가 선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지도자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건 알겠는데 가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어떤 때 때로는 정도 나는 법을 몰라서 못한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전북이 그 후반전 말고 전반전이나 좀 이렇게 그런 그 후반전에서도 상당 많은 부분이 터치가 좀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도 전환이 돼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패스가 들어간다고 쳤을 때 준비를,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는 한 번에 주고 여기는 투터치 두 번. 여기로 패스가 들어갈 때 뭐 약간 위치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패스가 일로 들어오면 나가면서 패스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선수도 앞으로 원터치를 줘야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받는 선수도 이렇게 깊이 있으면 원터치가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잘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이 일로 이렇게 오고 있을 때 요쯤 오면 나와줘야 돼요. 움직이는 거를, 여기가 뭐 홍정호 선수다 그러면 여기서 있던 선수가 나오면서 나 줘라고 하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이쯤 왔을 때 준비하고 있다, 이게 바로 원터치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로 들어가고 이게 연쇄작용인데, 예를 들면 해볼게요. 일루 이 선수가 나와서 받았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선수들이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이 선수를 압박하려고 그러겠죠. 왜냐면 위험 지역이고 돌기만 하면 뭔가 생길 수가 있는 위치니까 여기 압박하려고 그럴 때 준비를 미리 또 옆에서 하고 있어야죠. 이 선수라던가 이 선수가, 혹은 여기 있는 구스타브가, 뭐 예를 들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을 때 아까 여기 공 주는 건 여기서 준비해서 나갔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쯤에 들어갔을 때 이 선수가 일로 빠져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공이 여기까지 왔을 때. 그러면 이 선수도 내려오면서 받으러 내려가면서 이 선수가 움직이는 걸 봤으면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이때는 이 선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으려고 간격 좁히고 있을 테니까 이게 나가겠죠. 그러면 또 공이 이쯤 왔을 때 이 선수가 여기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면서 이쯤 왔을 때 이 선수가 뭐 윙에 이렇게 있다가도 약간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내 발 앞에 달라 해서 깊이 움직이는 움직임을 해놓으면 여기다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선수는 이걸 달려 들어가면서 하고, 이때 달려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이 선수가 앞으로 자른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고, 약간 이런 식의 약속이 필요한 거죠. 템포를 올리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 명이 다 한 수씩 앞을 내다봐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기자기한 축구를 잘하는 팀들의 어떤 기본적인 덕목인데, 지금 전북을 보면 잡고 찼습니다. 잡고 찼다가 주고, 받아요, 찾고 주고, 찾고 주고, 그 찾는 한순간에 이 10명이 다시 조직을 갖추는 느낌을 항상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템포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강원이라던가 잘 돌리는 팀들, 뭐 포항이라던가 울산이라던가 강원 얘기했나요? 그런 팀들을 보면 이런 템포들이 전북보다는 확실히 빠른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원터치 패스들이 다 센스 있고 뭐 일리가 있는데, 그게 지금 다른 선수들이 거기에 적응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건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25경기 6경기를 같이 치르고 한 시즌 훈련 같이 하면서 요 템포에는 원터치가 들어간다는 거를 서로 익히고 있었어야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엔 이거를 지도자들께서 좀 빨리 손 대주시면 더 빨리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거를 후반전에는 전반전에 안 됐던 거를 또 다 어느 정도는 다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들고 나왔다는 게 저는 정말 참 놀랍다고 해야 되나? 미스테리한 겁니다. 왜냐면 장기적으로 이 그림을 그리는 거는 분명히 약한 게 맞는데, 아니 경기 중에 45분 동안 못한 거를 후반전에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들은 가지고 나온다는 게, 이게 참 이걸 누가 지금 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걸까, 이런 어떤 이 하프타임에 누가 이거를 하는 걸까가 좀 궁금하죠. 근데 이거는 제가 알 수는 없는 거라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면은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래서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기간에 지금까지도 해결을 못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번 시즌 내내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 같고, 글쎄요, 이거는 지금 차이가 더 벌어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울산이 조금 미끄러지길 바라면서 쫓아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투박한 경기들이 조금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좀 해봅니다. 네.
사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그거 많이 봤어요. 커뮤니티 돌아다녀 보니까 모버지 이야기가 많은 거 봤었는데요. 글쎄요, 모버지 모버지 얘기는 제가 이번 주말에 한번 라이브를 키려고 그러거든요. 모버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말에 저의 생각을, 절대로 제 생각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버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즌에서도 전북 울산의 어떤 경쟁 구도가 있었고, 이번 시즌은 감독을 바꾼 상황에서 또 경쟁 구도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질문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주말에 라이브 켤 때 고려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좀 주소가 없었죠? 그래도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